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 애인에게 연락이 와서 마음이 복잡해진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정말 중요한 거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별 후 다시 연락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객관적 스펙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이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수천 건의 연애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매달릴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왜 이제 와서 연락하냐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런 상담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잖아요. 혼자 잘 지내던 사람들도 갑자기 연애하고 싶다고 하고 전 애인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하는 진짜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무작정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먼저 가장 흔한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야 내 가치를 깨달은 경우입니다. 헤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대방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매정하게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떤가요?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연애는 정말 타이밍과 궁합이 중요한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거든요.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남자친구가 자기는 더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서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런데 석 달 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이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다 별로였다는 거예요. 외모는 괜찮은데 성격이 안 맞거나 성격은 좋은데 대화가 안 통하거나 그래서 결국 전 여자친구가 그립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이런 경우의 핵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날 만한 스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고 조건이 좋다면 금세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외모, 경제력, 인성,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별 당시에는 우리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 좋아 보이고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였다면서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그 남자에 대해 물어봤더니 직장도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심지어 외모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정말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다른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다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그나마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연락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의 선택지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해서 돌아온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돌아온 건지 구분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 케이스인데요. 젊을 때는 보통 재미있고 자극적인 연애를 추구하잖아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성격이 유쾌하거나 데이트할 때 재미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들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준이 바뀝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20대 초반에는 외모나 재미를 중시하다가 20대 후반이나 30 넘어서는
경제력이나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헤어진 사람 중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남성분이 대학생 때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너무 성실하고 계획적이어서 재미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한 여자들과 연애를 했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몇 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자유로운 여자들은 데이트 비용도 많이 들고 미래 계획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래서 결국 대학생 때 사귀던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와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상대방의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성숙해져서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연락한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마인드라면 결국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또 다른 패턴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SNS를 통해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서로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승진했다거나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올렸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내 현재 상황을 보고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전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현실적 판단에 기반한 연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남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남자들의 경우 여자가 더 예뻐졌거나 성숙해 보일 때 이런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계산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접근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연애나 결혼은 어느 정도 현실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으니까요. 문제는 상대방이 진짜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조건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 후자라면 조건이 바뀌면 또 떠날 가능성이 높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왜 지금 연락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그리워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도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다른 연애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외로움을 타고 있는 건 아닌지요. 또 중요한 건 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이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은 나라는 사람보다는 내 조건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후자라면 다시 만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상담할 때 강조하는 건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에 연애를 다시 시작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예전과 똑같은 문제로 헤어졌다면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봐야 해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죠. 정말 진심이라면 한두 번 연락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노력할 거거든요. 반대로 그냥 외로워서 연락한 거라면 금세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 방식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그냥 심심해서 연락한 거라면 가벼운 안부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의존해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예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서로의 미래 계획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할 권리가 있거든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잘 안 되거든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연락한 이유가 정말 나를 원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후자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별 후 다시 연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스펙 부족을 깨달았거나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시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들려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